오늘 하루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TN 상상클럽 신기영 대표와 현대증권 영등포지점 김수지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잡혔을까요? 종목 위주로 점검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슈 어떤 종목 들어가 있나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금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며칠 전 들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려아연이 그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또 급등입니다. 오늘 시장만 해도 장중에 6% 이상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고려아연, 과연 추세를 돌린 것일까 궁금합니다. 김수진 사장과 먼저 말씀 나눠볼게요.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제 추세가 좀 돌아서는 겁니까?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말 앵커님 말씀했듯이 진짜 태풍을 불면서 10월에 50만 원 주가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4월 16일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25만 6천 원 저가를 찍고 다시 보름 만에 그 무서운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34만 원대를 이렇게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매출액 1조 1,723억 냈고 그리고 영업이익 1,725억 8,900만 원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고려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선방한 수준이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연 생산 라인 보수랑 또 민감도가 큰 환율하고 메탈 가격이 이제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영업이익을 16.8%로 개선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좀 한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지금의 이제 아까 연 생산 라인 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2, 3년 후에 있을 증설 효과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상품 가격의 방향에 오히려 주가가 더 밀지 않을까,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련 업체라서 이제 경쟁력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인 이제 금속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유를 보면은 일단 2009년에서 11년까지 미국의 1, 2차 양적 완화시킬 때는 이 은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400%나 늘었는데 이제 세 번째 양적 완화 종류 우려가 지금 예상되는 이번 연도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이렇게 투기적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좀 주가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봐도 오히려 이제 35만 원하고 40만 원대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최저 25만 원대에서 35만 원, 오늘 34만 원대죠. 거기까지 쉬지 않고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제는 그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 임박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말씀, 그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신기영 대표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역시나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한 것인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마 이 떨어졌을 때 사신 분들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서 떨어지는 거 보고 계셨던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차트를 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 과거 작년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거의 반도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근래에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봐주셔야 되겠고요. 이 기술적인 반등 수준을 마무리하는 구간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37만 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 고려아연을 살펴본다 그러면 아래쪽 라인으로는 33만 원을 설정을 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37만 원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7만 원 있는 자리를 이번에 제대로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못하느냐, 이 부분을 같이 더불어서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좀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비철금속 가격이 좀 일부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고려아연이 37만 원을
돌파해서 움직여 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37만 원 있는 자리는 기술적인 반등의 마무리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아연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잘 나가고 있는 고려 아연,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고려 아연 점검을 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떤 거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종목군들 몇몇 있습니다. IT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내수주 가운데서 또 음식료품 업종만큼은 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게 힘을 다한 것인지 CJ제일제당 비롯해서 대상도 그렇고요. 주가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역시도 이 종목들도 주의해야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볼게요. 김수 차장님. 이제 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네, 저번에도 코멘트를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다라고 코멘트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의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오른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이 되게 강했었고요. 그리고 곡물가 하락, 그리고 달러 강세,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이렇게 들으면서 2분기까지도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세하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은 되게 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미 이런 얘기는 좀 약간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워낙 또 컸던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연초 한 차례 이제 제품 가격을 올렸고 또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물가 안정 방침에 따라서 더 이상 올리기는 좀 힘들고 이런 상황이고 또 인구를 봐도 인구 증가 정책이 접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내수는 좀 이렇게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이렇게 좀 들지 않고 오히려 해외 쪽으로 이렇게 종목별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보면은 음식료 업종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PBR 같은 경우도 18에서 19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 매물 욕구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일단 필수 소비재 내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약간 좀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도 나왔었는데 또 마침 또 통신주가 이제 상승을 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음식료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또 통신주를 또 갈아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또 이와 이제 호응하는 얘기로 이제 기관에서 수급을 보면은 기관에서 굉장히 이쪽은 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음식료 굉장히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해외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자체 성장 모멘텀을 가진 회사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음식료품 관련해서요. 물론 오늘 종목마다 희비가 엇갈리긴 했는데요. CJ제일제당 비롯해서 몇몇 움직임 좋지를 않아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대표님, 근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다른 음식료품 관련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도 오늘 시장에서는 더 크게 매를 받는 모습. 물론 왜 그런 그렇죠. 걸까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요 며칠 동안, 요번 주 동안 시장에서 잘 움직였던 부분이 경기 민감주들,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전체적으로 자금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자금이 고정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같이 동시에 CJ제일제당으로 매도성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CJ제일제당이 별로 안 올랐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식료품 관련주 말고 다른 그렇죠.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CJ제일제당을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였어요. 외국인들이 빨간색 선인데 외국인들이 지난 3월 달 중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비중을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기관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취하고요. 특히 이 며칠 상간에 걸쳐서 기관이 다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CJ제일제당의 주가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CJ제일제당은 거의 바닥권에 근접한 걸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구간을 설정을 해드리면 30만 원 있는 자리에 아래쪽 하단 지지권역으로 위쪽으로는 단기적으로 33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지금 30만 원에서 33만 원 구간에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의 자금이 별로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외국인들의 모습, 기관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짧게 빠르게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당분간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느끼는 것은 종목만 잘 고르면은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요건데요.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가 챙겨야 할 중요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밤에 ECB가 금리를 인하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10개월 만에. 이 부분이 우리 시장, 우리 한국으로도 좀 이어질까? 이런 부분에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 김수희 차장님,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시장은 물론 금리 인하 동결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네.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제목은 유럽에 연이어서 이제 한국도 경기 부양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것인가? 보시면 네. 됩니다. 예. 일단 다음 주에는 5월 금토일 목요일 날 금토일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도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8일에는 수입 수출 무역 수출 발표가 있고, 그리고 9일에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그리고 10일에서 15일까지는 신규 대치라든지 MS 발표가 있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연준 총재 연설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한국 금통위는 일단 25bp 거의 이제 기준이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ECB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선반영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 연준 총재들의 이제 양적 완화 기조가 이제 유지되는 발언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ECB 이제 경기 부양 기조의 강화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수급 개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외국인 움직임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이제 뱅가드 물량도 거의 청산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5월, 6월 좀 지지부진하다가 6월을 저점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또 그에 따른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5, 6월달에는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는 엊그저께도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 저 자체도 이제 5월, 6월달은 좀 기존에 이제 좀 자금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좀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이제 은행, 건설, 그리고 백화점 이런 선별적인 업종별로도 선별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기준금리 인하 이 변수 동결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대부분의 시장 전망은 다시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쪽을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 있잖아요. 이제 매월 둘째 주면은 이벤트 주간입니다. 만기일이 꼭 하나씩 끼어 있죠. 물론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또 신경 대표님 혹시나 또 출렁일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요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크게 출렁거릴 걸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한번 세게 올릴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그래도 선방이네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은 지금 굉장히 좀 재밌게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찍어드리는 자리가 그 기준점이 257.50인데 행사가 기준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1977포인트가 되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을 보면 행사가 기준으로 250에서 255포인트 구간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1920에서 1960포인트에 있는 그 정도 구간인데요.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257.50 있는 자리 위쪽으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위쪽으로 많이 세게 움직여 나갈 가능성도 있다. 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빨간색인데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은 257.50 있는 자리에서 아래쪽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점은
257.50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고 뭐 혹시라도 시장이 아래쪽으로 좀 밀려도 그렇게 변동성이 큰 그런 옵션 만기일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말만 들어도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쭉 유입될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흐름 어떻게 되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MT 상상클럽 신기용 대표와 현대증권 영등포지점 김수인 사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신기용의 신세계도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